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3명을 아마 추천을 할 모양인데 이 중에서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 위강화 판사 이 두 분은 뭐 그 일반 판사의 분이지만 여기에요.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을 지금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LKB 변호사 출신인데 위정교사 사건, 쌍방울 대금속 사건 여기에 변호를 맡았어요. 이런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완규인가요? 법제처장 할 때 그때 윤통 친구라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아니 윤통 뭐 친구를. 엄청 윤통 친구라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윤통이 그 저기 검찰총장 때 정직 2개월 그 행정법원에 네. 그 재판 걸렸을 때 그것도 이완규 변호사가 그걸 그럼요. 맡았거든요. 그 사건.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변호사인데 어떻게 법제처장을 할 수 있냐. 뭐 그랬던데 똑같은 걸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니 자기 그 변호인 맡았던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주고 헌법재판관 시켜주고 근데 변호사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이거야말로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보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게 왜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이해가 안 가. 저는 이쯤 되면은 공직기관 공직윤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 법원이 있습니다. 네모 유덱스인 카우자 수아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갑자기 알았네. 지금 그 헌법 84조 문제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장기간 했던 분이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요. 바로 그 헌법 84조 문제와 직결되는 네. 바로 그 사건이죠. 변호인 했던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됩니까 이상의 긴 논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승엽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게 지금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저기 법률비서관인가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 네. 어떤 분들은 뭐 내정됐다고 사실상 내정됐다고도 보도가 네. 나오고 이태영도 있더라고요. 내정설이라고 나오는데 그 민정비서관 지금 내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 태북송금 변호했던 그것도 분이죠. 변호사죠. 그다음에 저기 공직기강 비서관인가요?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 전치영 변호사. 네.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호도 있던데. 네. 예, 뭐 그런 분들이 다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7명을 공천해서 5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대장동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건을 그 당시에 변호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변호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게 사실상 그러면은 변호에 대한 보상의 성격 아니냐 이런 정치적 비판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건 한 차원 더 넘어서 아예 그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직을 주거나 혹은 뭐 헌법재판관까지 준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말이죠. 진짜 이거는 자기 변호사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직책을 하나씩 주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는 뇌물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싼 값에 서비스. 그러니까 재산이 안 늘었대요. 예. 하면서 거의 재산, 그러니까 변호사비로 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거 이제 바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헌법재판관 시켜주고 그다음 비서관 시켜주고 한 게 거의 이제 지금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기지사 시절에 그때 뭐 누가 연결해갖고 그 최재경인가 네. 민정수석을 그 관서에서 한번 만난 다음에 네네. 뭐 이태용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돈 얘기가 그 수임료 얘기가 네.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관계 자료들 보면요. 근데 좀 싸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 뭐 박균택이네 뭐네다 공천 다 국회의원 됐죠. 국회의원 되고 네. 또 뭐 장관도 되고 네. 헌법재판관도 되고 민정비서관도 되고. 이거요 진짜 예. 이거는 진짜 뭐 말하기가 지금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만약에 이승엽 이 양반을 헌법재판관 시킨다 그러면 이거 여론 간단치 않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84조 위반 관련해서 18일 날 지금 고법에 재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일단 6월 18일 그 날짜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없을걸요? 네. 지금 그 G7 정상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저기 뭡니까? 미주 산학표준시 기준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예요. 즉 네. 현지 시각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18일에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공판기일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불출석으로 첫 번째 기일은 진행을 못할 겁니다. 네, 그 전날은 또 아들 결혼식 있다더라고요. 네네.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네. 좀 날짜 계산해봐야 돼요. 14일 좀 있습니다. 14일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날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 사건을 진행할 의지가 강력한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5월 달에 공판기일 지정을 했다가 그때 5월 15일이었나요? 지정을 했다가 연기 신청하니까 결국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연기를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개경했죠. 그래서 6월 18일 된 건데 제가 그래서 그날 그걸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제 SNS에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정말로 강력하게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시금석이 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공판기일 연기할 근거가 없어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까지 재판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95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84조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12.12.5.18에 대해서 그 5.18 특별법 제정되기 전에 네. 기소유예를 하니까 헌법소원이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가 그럼 끝났냐 안 끝났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3가지 요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그런 문구를 써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돼서 직무집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은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것이지 이미 그 전에 소추돼 있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뭐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95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94헌마 246 결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 법 공부하시는 분들 또 현직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문구가 있나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려면 여당이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또 재판 연기하라. 오늘 조국 혁신당이 뭐 재판 연기하라고 또 난리 쳤더라고요. 재판 아예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이 야당이 국민의힘이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잘 알고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찍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 너들 무슨 맨날 무슨 뭐 가서 유노게인 해갖고 지금 뭐 가서 저 훌라후프나 돌려서 갖고 그런데 뭔 그걸 대응하겠냐 이러면 아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견제 세력으로서의 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소수 야당이 됐는데 소수 야당을 넘어서 이제 호구 야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호구죠. 네. 예, 이거 뭐 쟤들이야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오버해도 우리를 제대로 반격할 수 있겠어? 저기 뭐죠 턱그림 하고 있으면 되는 예, 거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가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권력이 큰 세면요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단지 어떤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국가의 시스템을 이거는 흐트러뜨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 자기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키고 자기의 재판을 갖다가 연기시키기 위해서 뭔가 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독재 국가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견제 세력이 무서우면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 되어가는 꼴을 보면 뭐 저런 거 해도 쟤들은 그냥 탄핵 반성도 없고 계엄에 대해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택도 안 되는 애들이야. 너네나 잘해. 이 한마디면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뭔가 도덕적으로 어떤 깨끗한 인물들을 내세워야 그래야 여당이 겁을 냅니다.
지금의 이 여당은요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지리멸렬한 호구 야당입니다. 호구야. 예. 제가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야당된 지 5일째입니다. 음. 야당을 앞으로 잘 하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용어부터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소법 공포, 이재명 대통령 셀프 재판 정지법 공포. 네. 셀프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 같아도 법률안에 공포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 공포해야지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가 6월 12일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든 뭐 19일에 하든 언제 하든 간에 결국에는 공포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그 법안을 공포해서 내 재판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셀프 재판 정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요 용어부터 정확하게 쓰고 있지 못해요. 네. 그 대법관 그 늘리는 문제도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글을 잘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대법관 증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대법관 우겨넣기법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미국에서도 원래 코트 패킹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그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뭐 법률비서관 이런 분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니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이승엽 사퇴는 저는 언제나 지지합니다. 네. 자, 이런 지금 엄중한 상황에 윤어게인을 외치고 쓸데없는 정말 이런 걸 외치는 야당이 과연 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용도 있어야 되고 뭔가 투쟁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되는데 결국 그 힘은 보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